많은 분들이 HLB 1분기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언제 나왔는지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5월 8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1분기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부터 3개월치 실적을 볼 수 있죠. 2018년도에는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3개년치를 보니까 8일에 한 건, 15일에 두 건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2017년도에도 5월 15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제33기 보고서니까 HLB의 역사도 정말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년치마다 33기, 32기 하나씩 늘어가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벌써 32년이 되었다는 거죠. 2016년도에는 살짝 패턴이 깨져서 5월 13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펴볼게요. 다시 2015년도에는 원래대로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일정한 패턴 없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5월 27일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 대표이사는 진양공 회장이 아니라 박전민 대표로 되어 있죠. 2012년도에는 다시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 대표이사는 남상우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3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1개년치의 1분기 보고서 제출 일자를 살펴봤는데요. 11건 중에 5건이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약 45%의 확률입니다. 실제로 5월 15일에 나올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에는 공시가 나오는 날짜가 들쭉날쭉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 대부분 공시는 5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5월 15일에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가지를 고려하면 또 다른 날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주말입니다. 2021년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그동안 일부러 스승의 날에 기분 좋게 공시를 맞춰내고 있던 걸까요? 올해 15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런데 HLB가 주말에 분기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전부 재검토해봤습니다. 실제로 다트에서도 주말에는 공시가 나오질 않습니다. 23일이 금요일인데요.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은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 나오는 요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시가 나오려면 월화수목금 평일 중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5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일단 15일은 후보 날짜군에서 탈락입니다. HLB가 2019년도부터 역으로 2017년도까지는 5월 15일에 전부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한번 패턴이 깨져서 5월 13일에 나온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는 원래대로 5월 15일에 공시가 나왔죠. 그 이유는 바로 2016년도에만 5월 15일이 일요일, 주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만 제외하면 사실상 HLB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분기 보고서는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2016년도에만 일요일,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이틀 빠른 5월 13일 금요일에 공시가 나온 겁니다. 만약 올해도 15일 패턴을 유지한다면 5월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요일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예측을 종료하긴 힘든 게 HLB의 특성이 날짜를 한번 바꾸면 쭉 이어가는 듯 합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5월 15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0년도부터는 갑자기 일주일 빠른 5월 8일 어버이날에 1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잠시 바꾼 건지 앞으로 또 5년 동안은 5월 8일에 공시를 내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살짝 애매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HLB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제가 볼 때 두 곳입니다. 5월 7일과 5월 14일입니다. 둘 다 각각 토요일인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하루 전 금요일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나와야 하는데 주말인 토요일이므로 하루 앞당겨 5월 14일 금요일에 나올 수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5월 8일로 새롭게 패턴을 바꾼 것이라고 본다면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와야 할 텐데 토요일이므로 하루 앞당긴 5월 7일 금요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5월 7일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해서 패턴을 찾아보긴 했으나 NDA 신청일도 아니고 1분기 보고서 제출 날짜를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알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진 않아 보입니다. 마침 저도 궁금했기에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5월 초에 1분기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는 예측을 하려면 두루뭉술하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5월 중순 전에 1분기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는데 혹시나 1분기 로열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선침해하려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받는 로열티 금액은 중국 기업이 받는 로열티 금액의 2배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꽤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죠. 국내 제약바이오가 받는 로열티의 계약의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당 받는 로열티 금액이 크다는 거죠. 실속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평균 업프론트 절대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가치 대비 업프론트 비중은 하향 추세라고 합니다. 대신에 마일스톤과 매출에 따른 로열티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의 통계를 보니까 매출에 따른 로열티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HLB도 2021년도에는 전체 평균에 공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은 로열티를 얼마나 받나 궁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의 4.5% 규모로 로열티를 받는데 이게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항서제약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캄렐리 주맙에 대한 판매 로열티 계약을 10에서 12%로 잡았는데 이렇게 10%를 잡는 건 국내 제약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우라는 거죠. 이건 아마도 중국 1위 기업인 항서제약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계약상 유리하게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받는 로열티 평균값은 항서제약과 달리 4.5% 규모입니다. HLB도 비슷한 수준인 걸 알 수 있죠. 로열티라는 것도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듯합니다. 2008년도에는 로열티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만 특수하게 높아졌던 것이고 역시 2008년도 이전에도 로열티는 매출액의 3에서 5%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로열티의 비중을 물어보면 대략 3에서 5%라고 답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 답변일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로열티가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는 10에서 15%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신약 개발 비용이 많이 증가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영향일까요? 임상 3상 비용도 예전에는 환자 1인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던 것이 2008년도 당시에는 1인당 250만원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약 5배가 뛴 것이죠. LI를 하면 로열티는 매출액의 10에서 15%를 줘야 하고 임상시험을 하려면 환자 비용은 5배 증가하고 여러가지로 신약 개발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양고 회장이 엘레바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한 해 뒤인 2009년이었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 1분기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아마도 5월 7일 금요일이나 5월 14일 금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날짜에 나오든 5월 중순 전에는 1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열티가 얼마나 찍힐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